많은 스포츠에서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어려움과 불가능조차. 그러면 그 어려움과 불가능이 뭐냐? 이 어부를 동격의 어부라고 합니다. 동격의 어부. 근데 전치사 어부는 그 다음에 뭐가 오죠? 일반적으로 동명사가 오죠. 그 어려움과 불가능은 뭐냐? 참여하는 것. 완전히. 많은 성인 스포츠 환경. 동명사가 옵니다. 근데 누가 참여하냐? 어린 아이들이. 이게 참여하는 행위자입니다. 얘를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죠.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겁니다. 많은 스포츠에서 사람들은 깨닫게 됩니다. 어려움과 불가능함조차. 그 어려움과 불가능함은 뭐냐? 바로 완전히 참여하는 거야. 많은 성인 스포츠 환경에. 누가? 어린아이들이. 이게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그들은 길을 성공으로 가는 길을 발견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성공을 하는 길을 발견하게 된다. 말이 안 되죠. 지금 동사가 나왔는데 또 동사가 나오죠. 그럼 앞에 반드시 접수사가 있는 겁니다. 그들은 대이하를 발견하게 된다. 대이하가 뭐냐? 아이들에게 성공으로 가는 길이 가능성이 없다는 거야. 만약 그들이 성인들의 운동장, 코트, 경기장에서 경기를 한다면 장비를 가지고 어떤 장비? 너무나 크고 너무나 무겁고 너무나 빨라서 다룰 수가 없어. 투투가 뭐죠? 너무 음해서 뭐만 할 수 없다죠. 누가 다룰 수 없어. 그들이, 즉 아이들이. 이건 앞에 있는 young children입니다. young children. 의미상의 주어죠.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특히 투투용법의 의미상 주어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다시 그 장비들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무겁고 너무나 빨라서 그 어린 아이들이 다룰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하는 동안? 경쟁하려고, 컴피트가 경쟁하다지. 경쟁하려고 노력하는 동안. 어디에서? 성인 스타일의 대회. 컴퍼티션이 뭐야? 대회죠. 그 대회에서. 컴피트는 동사죠. 경쟁하다. 그리고 컴퍼티션은 명사입니다. 경쟁이나 대회. 일반 상식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커먼센스는 일반 상식이야. 일반 상식이 널리 퍼져 있다. 만연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만연되어져 있다. 즉, 다양한 스포츠가 애댑테이션은 조정입니다. 조정. 각색. 조절. 근데 make, take, play 같은 게 붙으면 동사가 됩니다. 이 명사가 동사로 바꿔주는 거야. 조절해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이들을 위해. 예를 들어 야구는 티볼을 가지고 있고 미식축구는 플래그 풋볼을 가지고 있고 주니어 사커 유소년 축구는 더 작고 더 가벼운 공을 사용해. 그리고 때때로 더 작은 경기장을 사용한다. 모두가 Junior Comparative Structure, 주니어 유소년이 경쟁하는 구조 이런 말이 너무 딱딱하죠. 여기 보시면 그냥 유소년 시합 구조라고 의역을 했습니다. 근데 의역하기 전에 뜻을 알아야죠. 주니어 뭐 아이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유소년 경쟁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유소년 시합 구조 뭐 유소년이 시합할 수 있는 뭐 시설물 구조물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구조물에서 이게 장소죠. 선행사가 장소면 관계부사 외어가 오죠. 바로 아이들이 경기에 더 짧은 시간 기간 동안 그리고 종종 더 작은 팀으로 그리고 관계부사 하면 기억할 것 뒤 문장이 완전한 문장이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경기하다는 자동사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뒤에 목적어가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문장이 맞습니다. 이해하셨죠? 비슷한 방식으로 테니스는 그 코트의 그 면적, 에어리어가 지역이란 말도 있지만 면적이란 말도 많이 써요. 면적. 코트 면적을 조절해왔다. 그리고 공과 라켓을 조절해왔다. 뭐 하기 위해?
만들기 위해 그것들을 더 적합하도록 10세 이하의 아이들에게. 하셨습니까? 이때 데미 가리키는 건 뭐야? 앞에 있는 뭐 코트라든가 코트 면적이라든가 공이라든가 라켓이죠, 라켓. 조정, 애댑테이션. 그것은 원래 이게 프로그레시브가 진보적인데 여기서는 점진적으로 쓰였답니다. 점진적이 다른 말로 뭐 있죠? 그레주얼 있죠, 그레주얼. 프로그레시브는 원래는 진보적이냐. 근데 여기서는 점진적이다 이렇게 쓰였대요. 그리고 아이들의 나이와 관련돼 있다. delay to가 뭐뭐 관련되던데 자동사니까 뒤에 이제 전치사 to가 왔죠. 근데 이제 타동사일 경우 수동태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씁니다. be related to 이렇게 관련됩니다. 뭐가 관련되다. 그 조정이라는 건 점진적이었고 그리고 아이들의 나이와 관련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이요. with 명사 형사 뭐뭐 한 채 부대성에 해당되죠. 이용 가능한 말이 없는 채 잉카의 그 제국은 능숙했다. 능숙하다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비굿앳, 비굿앳, 비 어댑트 앳, proficient, in 아니면 at 그렇죠? B가 있어야 되고 방금 뭐였죠? be skilled at, be skillful at 다 됩니다. 근데 excellent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전치사 온 거예요. 지금 얘들은 다 비동사 뒤에 왔지? 그럼 다 얘들은 형용사 취급한 겁니다. 무슨 취급? 보호인 형용사 취급한 거야. 아시겠죠? 얘는 자동사니까 뒤에 뭐가 와요? 전치사가 온 겁니다. 잉카 제국은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능숙했다. 걸어서. 뭐 교통수단은 바이를 쓰는데 걷는 것만 오늘 씁니다. 걸어서. 메신저는 어디 어디에 주둔하다 했을 때 배치되어지다 이런 뜻입니다. 뭐 미군들이 한국에 주둔하다 할 때 스테이션을 씁니다. 근데 주둔하는 형사는 스테이셔널이라고 하고요. 뭐 어사인 같은 것도 배치하는 거고요. 이거보다는 보통 디스포즈를 많이 씁니다. 디스포즈. 배치하다. 어사인 디스포즈. 수동태로 쓰면 되겠죠? 항상 길은 전치사 오늘 써요. 길 위니까. 메시저는 배치되어졌다. 왕도라는 건 이제 저 지역에서 왕이 사는 궁궐에 이르는 길을 왕도라고 그래요. 왕도 위에 배치되어졌다. 뭐 하기 위해? 잉카 왕의 명령 또는 어떤 보고서 같은 것을 전달하기 위해. 근데 그 보고서는 그의 땅으로부터 오고 있는 보고서.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C라고 불려지면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메신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접속사, 문장과 문장에는 접속사 and가 있어야 되고요. 여기는 they, 이제 과거니까 they were입니다. they were. 그들은 그 C라고 불려졌으며 그리고 그들은 살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and가 뭐야? 부대 상황입니다. 부대 상황. and as while. 접속사 and면 부대 상황이고 지금 주어가 같아. 이 뒤에 있는 day와. 그러면 같은 걸 생략하고 동사의 ing, 빙이지. 빙은 또 뭐 할 수 있죠? 생략할 수 있죠. 그래서 분사구문입니다. 과거분사로 시작되는 거죠. 그들은 C라고 불려졌으며 그들은 살았습니다. 4명에서 6명의 그룹으로 오두막에서. 그리고 그것들은 이 오두막은 이 컴마가 부연 설명이야. 이 오두막을 꾸며주는 놓여졌어. 1, 2마일 떨어져서
길로부터 1, 2마일 떨어져서 놓여졌다 이런 얘기.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다시 그들은 살았어 4명에서 6명의 그룹으로 오두막 안에. 근데 오두막은 뭐냐? 놓여졌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 어떻게 보면 여기 관계 대명사가 있었으면은 위치 워가 있었던 거고 그것은 놓여 있었다. 이해가지? 관계대명사 뒤에는 완전히 불완전하잖아. 그러면 워 앞에 주어가 없으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된 거잖아. 근데 이게 장소니까 관계부사 외어였으면 뒷문장이 완전해야지. 그리고 그것들은 놓여 있었다. They were placed.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 완전한 문장이잖아. 그래서 여기서 이제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든 관계부사 같은 경우는 이게 생략되든 이해갔어? 이게 생략됐다고 보면 되잖아. 방금 한 말 이해가요? 관계되면서 뒤는 불완전해지니까 그것은 놓여있다. which were placed가 되는 거고 관계부사는 완전해야 되니까 이제 주어를 넣어야 돼. 그들은 놓여있었다. 한두 마일 떨어져서. 뭐가 떨어져서? 그 길을 따라. 그러니까 이게 서울로 가는 길이야 말하자면. 그럼 오두막이 여기 하나 있고 1, 2마일 떨어져서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 거죠. 그들은 모두 젊은 남자들이었다. 특히 훌륭한 달리기 선수였다. 달리기 선수까지는 아니고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었다. 근데 관계대명사 꾸며주죠. 동사니까 주격 관계대명사죠. 그들은 길을 봤다. 양쪽 방향으로. 양방향으로 길을 봤다. 만약 그들이 캐치사이러브가 목격하다죠. 만약 그들이 또 다른 메신저가 다가오는 것을 목격하면 아니면 다가오고 있는 메신저 이렇게 해도 되고요. 다가오고 있는 메신저를 또 다른 메신저를 목격하면 그들은 서둘러 나갔다. 허리아웃이 뭐야? 서둘러 갔다.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 그들을 뭐 하기 위해? 맞이하기 위해. 만약에 지금 이 문장에서 커밍이 앞에 있는 메신저를 꾸며주면 명사 꾸며주니까 형사니까 현재분사지. 이렇게 봐도 되고 얘를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봐서 뭐 와치를 보면 아니면 노티스 알아채다 이런 걸 보면 아니면 관찰하다 observe 다 지각동사거든요. 지각동사면 목적어 나오고 목적보의 동사의 ing 이렇게 봐도 되는 거야. 이해갔습니까? 잉카는 오두막을 만들었어. 높은 지대 inside of 서로 관찰하면서 inside of가 무엇을 관찰하다 무엇을 목격하다 이런 뜻이야. 서로를 관찰하면서 서로를 볼 수 있게. 우리 뭐 봉화 보면 사꼭대기 꼭대기 이런 거 만들죠. 이렇게 그죠? 메신저가 다음 오두방에 가까워지다. 니어가 동사야. 가까워지다. 그냥 어프로치 뭐 이런 거 써도 되지 않을까요? 접근하다. 어프로치. 가까워졌을 때 그들은 부르기 시작해. 그가 부르기 시작해. 그리고 반복해 메시지를 3번 또는 4번.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 달려 나오는 사람. 그를 맞이하기 위해 달려 나오고 있는 사람을 향해. 아까 그림이었어. 이 사람이 여기서 전달받고 막 뛰어가. 그럼 이제 여기 가까워지면 이제 부르는 거야. 개똥아, 개똥아.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얘를 목격하고 나가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메시지를 반복하는 거구나. 이제 얘가 이제 얘를 발견하고 이쪽으로 달려갈 거 아니야. 맞이하기 위해. 그러면 야 왕이 윤석열이 나는 바보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네 번. 잉카 제국은 릴레이가 전달하다요. 메시지를 전달해. 1000마일까지. 이제 요즘 길이로는 이제 1600km야. 3, 4일 이내에.
좋은 상태로. 다음 38번. 현은 뭐 지도로 작성되던데 여기서 구획되어지다 이런 뜻이야. 만들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현은 별도의 그 지역에 구획되어진다. 근데 그 별도의 그 지역은 어떤 곳이냐? 장소니까 관계부사 외워갖고 확인해야 돼. 무조건 위치가 아니야. 뒤 문장이 완전해야 돼. 특정 맛이 등록되어진다 이런 얘기야. 다시 현은 별도의 장소로 구획되어진다, 나눠진다 이런 얘기야. 혀가 있으면 여기는 단맛, 그다음에 여기는 신맛, 여기는 뭐 쓴맛 이렇게 그 구획되어진다, 뭐 구역이 나눠진다 이런 얘기야. 근데 그 별도의 그 지역은 특정 맛이 등록되어졌다. 어떻게 등록되어져? 앞쪽은 단맛, 옆쪽은 신맛, 뒤쪽은 쓴맛. 하지만 얘가 문제가 여기가 아니구나. 여기 나오네요. 팁 끝쪽에 단맛, 측면에 사워니스 신맛, 입 뒤쪽에 쓴맛이죠. 전치사 여기에 공동으로 걸리는 겁니다. At the tip of the mouth, 그 다음에 on the side of the mouth, at the back of the mouth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1980년대, 90년대 연구가 데몬스트레이트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다 외워야 돼. 설명하다, 증명하다, 시연하다. 시연하는 게 뭔지 알아? 들어봤어? 시연하다. 어떤 대회에 나가기 전에 한번 시험 삼아 이제 가족이라든가 친구들 앞에서 한번 해보는 거야. 시연하는 거야. 어떤 본연을 하기 전에 큰 공연을 앞두고 뭐 그런 게 시연이라고 그래. 그래서 증명하다, 설명하다, 시연하다. 설명합니다. 그 혀 지도의 설명. 어떻게 우리가 맛을 보는지에 대한 그 혀 지도의 설명이 주어야. 사실상 틀렸다는 거야. 완전히. 좀 전에 얘기했죠. 끝에는 단맛, 그죠? 턴아웃이 판명되답니다. 턴아웃이 뭐야? 판명되다. 그것이 판명되어진 것처럼 지도는 오역이고 잘못된 해석이고 오해이고 오역이다. 그러니까 독일에서 수행되어진 과거분사죠. 수행된 연구의 잘못된 해석, 즉 오역이고 이것도 오해이고 오역이다. 일단 턴오버가 뭔 뜻이야? 뭐뭐의 전환기. 전환기라는 건 뭐야? 막 19세기가 되거나 막 20세기가 된 거야. 그래서 지금은 20세기 초입니다. 20세기 초에 독일에서 수행된 연구의 오해이자 오역이다. 오늘날 선도하는 리딩이 뭐야? 선도하는 맛 연구가들. 연구가들은 믿는다. 미래. 여기 혓바늘 같은 거 있지? 거기서 맛을 수용하거든. 그게 미래야. 미래는 분류되어져. 그룹이 분류되어지다. 다른 말로 뭐가 있을까? categorize. 들어봤어? categorize? 과거분사니까 categorized. 분류되어진다. 뭐에 따라? 스페셜티는 전문 분야예요. 전문 분야에 따라 분류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 달콤함, 짠맛, 쓴맛, 신맛은 맛빠질 수 있어. 모든 곳에서 입에서. 그러니까 전문 분야에 따라 그룹이 된다는 거는 무슨 전문 분야라는 건 뭐냐면 앞부분은 단맛, 측면은 신맛, 뒷부분은 쓴맛 이렇게 어떤 특정 분야에 따라서 분류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비록 그들은 인식될지 모르지만 약간 다른 강도로 맛의 강도 있지. 다른 지역에서 앞쪽, 뒤쪽, 옆쪽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게다가 beside하고 같죠. besides, furthermore, in addition. 게다가 그 작용 중인 그 메커니즘은
뭐 기재, 메커니즘을 한다고 했죠. 장소가 아니라 시간이야, 시간. 그 위치가 아니라 시간이다. 즉, 네가 달콤함을 혀의 그 앞쪽 끝에서 맛보는 것이 아니라 나데이버비. 오히려 네가 그것의 인식, 그 단맛의 인식을 먼저 등록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 먼저 등록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장소 차이가 아니라 시간 차이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정어로 시작하면 해석할 때 어떤 뭐뭐도 아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 어떠한 두 동물이 like 비슷하지가 않다. 똑같은 배라는 엄마 배야, 엄마 배. 똑같은 배에서 태어난 그 동물은 나타낼 거야. 약간 똑같은 특징을, 퓨처가 특징이야. 특징이 뭐가 있을까? trait, 뭐 퀄리티가 이제 보통 품질이라고 하는데 특징이란 말도 있고, property, 또 characteristic, feature 이런 게 다 특징이죠. 하지만 정확하게 야, 더 same as는 뭐뭐 같은 똑같은 것이야. 뭐뭐 같은 똑같은 것. each other는 서로지. 서로와 같은 똑같은 것은 아닐 것이다. 이런 얘기. 다시 한 배, 똑같은 한 배에서 태어난 그 동물들이 나타낼 거야. 몇몇 똑같은 특징을. 하지만 서로 같은 똑같은 것은 아닐 것이다. 정확하게 서로 똑같은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반응하지 않을지도 몰라. 완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기본형은 in a way야, in a way. 어를 더로 바꾼 것 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치료 기간 동안에. 언제? 치료 기간 동안에. 한 배에서 나왔는데, 하나 아이는 일반 양이한테 가야 낫고, 어떤 아이는 한방병원 가야 낫는 거야. 똑같은 일란스 쌍둥이여도. 환경적 요소가 결정할 수 있다. 뭘 결정해? 동물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환경적 요소가 결정할 수 있다. 어떻게 동물들이 반응하는지를 그 치료 동안에. 예를 들어 구조센터에 있는 고양이가 반응할지 모른다. 매우 다르게. 뭐보다? 가정, 집 환경 내에 있는 고양이보다. 다시요. 예를 들어 구조센터에 있는 고양이가 매우 다르게 반응할지 몰라. 그 고양이보다. 어디에 있는 고양이죠? 가정, 집의 환경에 있는 고양이보다. 게다가 동물들. 어떤 동물이죠? 육체적 병에 대한 치료를 경험하고 있는 동물들은 반응할지 모릅니다. 다르게. 뭐보다? 그 동물들보다. 이 도즈는 앞에 있는 애니멀을 받는 거야. 어떤 동물이죠? 바로 감정적 혼란에 대해 치료를 받고 있는 동물들. 지금 accepting이 동물이란 명사 꾸며주니까 형사죠. 형사니까 현재 분사입니다. 보통 대명사 대시나 도지가 있는데 대는 단수고 도주는 복수지. 뒤에 이제 보통 형용사구 같은 게 올 때. 지금은 형사구 중에 현재 분사가 왔지. 보통은 전명구가 많이 와. 특히 전치사 어구. 이해가죠? with in mind. 뭐 염두에 둔 채, 명심한 채 이런 뜻이야. 이것을 명심한 채, 이것을 염두에 둔 채 모든 힐링 세션, 모든 힐링 그 세션은 탐구되어질 필요가 있어. 다르게. 그리고 각각의 힐링 치료는 조절되어져야 돼. 그지? 수동태죠. 조절되어져야죠. 뭐 하기 위해서? 이게 수트가 맞추다 이런 뜻이야. 어울리다 맞추다. 동물의 특별한 욕구를 맞추기 위해서. 맞춘다는 건 뭐야? 욕구를 충족시킨다. 충족시키다고
satisfy 이런 걸로 바꿔도 되겠죠. 충족시키기 위해. 우리는 배워야 돼. 너는 배워야 돼. 네가 나아가면서, 즉 살아가면서 경험하면서 이런 뜻이야. 네가 살아가면서 뭐뭐 하면서죠. 네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면서 배울 거야. 치료는 끊임없는 학습 과정이다. 이런 얘기. 마음은 일부분입니다. 어떤 일부분이죠? 뭐뭐로서 알려진. 비노네즈가 뭐야? 뭐뭐로서 알려진. 의식적 마음과 잠재적 마음으로서 알려진 일부분이다. 잠재의식은 매우 빠르다. 잠재의식은 빠르다. 형용사의 패스트야. 패스트는 형용사 부사가 다 있지. 근데 뭐하기에 빨라? 행동하기에 빠르다. 형용사 꾸며주니까 형용사 꾸며주는 품사를 부사라고 그래. 그래서 부사적 용법에 단순 형용사 수식이야. 단순 형용사 수식. 잠재적인 마음이라는 건 행동하기에 빠르다. 그리고 감정을 다루지 않는다. 그러니까 약간 본능적으로 행동을 하는 거야. 잠재의식이라는 건. 여자들이 갑자기 옆에 쥐가 확 튀어나오는 걸 봤어. 그럼 나도 모르게 뭐 하지? 엄마야 그런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계산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쥐네. 무섭네. 그럼 피하겠네. 그럼 나는 엄마라고 말해야겠네. 이런 생각을 안 한다고. 무의식이에요, 무의식. 잠재의식이라는 건 뭐야? 무의식이야, 무의식. 잠재의식의 마음은 행동하기에 빠르다. 그리고 감정이라는 것을 다루지 않아. 그냥 쥐새끼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서 엄마야 하는 거지 무섭네라는 어떤 감정을 갖고 있잖아. 그것은 너의 삶에 대한 너의 반응의 기억을 다룬다. 즉 쥐새끼 보고 옛날에 놀랬으면 쥐를 보자마자 놀래거나 뱀을 보고 놀랬으면 나뭇가지를 보고도 깜짝깜짝 놀래는 거야. 그리고 다시 기억, 인식에 대한 너의 반응의 기억을 다룬다. 하지만 의식적인 마음은 그것이다. 어떤 것? 이게 뭐뭐에 대해요. 뭐뭐에 대해. 그것에 대해 네가 더 많은 통제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 그러면 지금 전치사의 목적어인 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인 겁니다. 의식적인 마음이라는 건 그 의식적인 마음에 대한 더 많은 통제력을 네가 갖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너는 생각한다 이런 얘기. 의식이란 말은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그 말을 포함하고 있는 말이잖아. 너는 선택할 수 있어. whether to가 뭐야? 뭐뭐인지 아닌지. 이 carry on, 뭐 keep on, 뭐 go on 다 뜻이 뭐야? 계속하다 이 뜻입니다. 계속하다. 너는 생각을 계속할지 계속하지 않을지 선택할 수 있고 또 whether to 이것도 whether to죠. 감정을 그 생각에 보탤지 보태지 않을지 선택할 수 있어. 이것은 너의 생각의 마음의 일부분이야. 뭐하는? 너를 실망시킬지 모르는 자주. 뭐 때문에? 감정에 의해 부치질 되어지기 때문에 감정에 의해 자극되어지기 때문에 즉 잘못된 결정을 만들어 때때로 잘못된 결정을 만들어. 왜? 생각이라는 거에 뭐가 입혀져? 감정이 입혀지다 보니까 순간 생각보다 뭐에 치우쳐? 감정에 치우쳐서 이제 너를 실망시키거나 잘못된 결정을 이르게 한다 이런 얘기야. 이해합니까? 너의 판단이 감정에 의해 흐려질 때 구름이라는 건 뭐야? 흐리게 만들지. 너는 넣는다. 편견이라는 것을 넣게 돼. 이것이 편견이라는 것을 넣게 되고 모든 종류의 부정적인 것들을 다른 부정적인 것을 넣게 돼. 너를 억제하고 있었던 너를 억누르고 있었던 너를 억제하고 있었던 모든 종류의 다른 부정적인 것을 넣게 된다 이런 얘기야. 왜? 너의 판단이 감정에 의해 구름이 끼어졌기 때문에 흐려졌기 때문에. 거미가 무서웁니까? 어두운 것이 무서웁니까? 모든 이러한 두려움에 대한 이유가 있다. 하지만 그들은 기인한다. originated in 의식적인 생각에서
기인한다. 내가 거미를 무서워하거나 어둠을 무서워한다면 그건 본능적으로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의식적인 생각 때문에 무서워하는 거야. 저 거미가 독이 있어서 잘 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라든가 저 어둠 속에는 도둑놈이 칼을 들고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의식적인 생각에서 기인한다 이런 얘기. 잠재의식이 아니라는 거지. 그들은 진짜 두려움이 된다. 그들은 단지 진짜 두려움이 된다. 언제? 잠재의식이 너의 반응을 기록할 때. 즉 의식은 의식에서 끝나지 않고 그게 잠재의식이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뱀에 물려서 쓰러지는 사람은 몇 명 봤어. 뱀에 물려서 쓰러지는 사람을 몇 명 봤더니 그게 몸에 이제 각인이 되는 거지. 각인이 되면 이게 의식이 아니라 잠재의식이 돼서 본능적으로 반사신경처럼 막 반응을 하는 거지. 통제 가능한 의식적인 마음은 생각과 감정을 다루는 반면 빠르게 행동하는 잠재의식의 그 마음은 저장하게 돼. 너의 반응을. 그리고 진짜 두려움을 형성하면서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규범이라는 것은 규범이라는 것은 모든 곳에 있습니다. 정의하면서 무엇이 정상인가를 그리고 안내하면서 인도하면서 사회적 삶의 그 해석을 안내하거나 인도하면서 모든 그 순간에 모든 순간에 단순한 예로서 규범이 있어. 그 앵글로 그 사회에는 규범이라는 거 있어. 그 규범은 뭐야? 땡큐라고 말하는 낯선 사람에게. 근데 그 낯선 사람이 뭐 했지? 막 뭔가를 했어. 뭔가를 도와줄 뭔가를 했어. 뭐와 같은 문을 열어주는 것 같은 너를 위해. 그리고 또는 지적해줘. 네가 뭔가를 떨어뜨렸다고 막 주머니 같은 데서 또는 너에게 방향을 가르쳐주는 것과 같은 이 서치해즈 뒤에 동사 하나, 둘, 세 가지가 온 겁니다. 알겠습니까? 병렬 구조죠. 동사로 계속 가야 돼. 너를 위해 문을 열어주는 것 같은 그리고 네가 뭔가를 막 떨어뜨렸다고 가리키는 것과 같은 지적하는 것과 같은 또는 너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것과 같은 법칙은 없어. 어떤 법칙이죠? 관계대명사 꾸며주죠. 강요하는 네가 땡큐라고 말하도록. 이 force는 목적 보호자의 투부정사 운동사입니다. 하지만 만약 사람들이 말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경우 땡큐 이와 같은 경우에서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네요. 이와 같은 경우 땡큐라고 사람들이 말하지 않으면 그것은 표시가 된다. 표시가 된다는 건 눈에 띈다 이런 얘기야. 눈에 띄게 된다. 야 도와줬는데 쟤 왜 고맙다고 말 안 하지? 하고 눈에 띈다 이런 거야. 사람들은 기대한다. 네가 그것을 말할 거라고. 그리고 너는 그러한 책임감을 지게 된다. 고맙다고 말하는 것에 실패하는 것은 해서 동명사가 주어져. 그것은 놀라운 것일 수 있고 즉 고맙다고 말하는 것에 실패하는 것, 즉 고맙다고 말하지 않는 것은 놀라운 것일 수 있고 비난의 어떤 가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비난의 가치가 있다. 얘는 어디에 걸리는 거죠? 비워세브죠. 뭐뭐 할 가치가 있다. 즉 비난의 가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다른 공동체의 규범을 알지 못하는 것은 이것도 동명사인데 부정이죠. 또 다른 공동체의 규범을 알지 못하는 것은 중심적인 문제야. 어디에서? 크로스 컬처. 문화 간 의사소통의 중요한 문제이다. 중심적인 문제이다. 그러니까 미국 친구들이 한국 왔을 때 어른들하고 술 마실 때 두 손으로 받거나 고개를 돌려야 되는데 그게 못하지. 그러니까 이제 오해한단 말이야. 이 자식 어린 놈이 두 손으로 안 받고 한 손으로 받네? 뭐 이런 식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그렇게까지 생각 않겠지만 땡큐의 예를 계속하자면 부사적용법의 뭐 조건이라고 봐야 됩니다. 조건 뭐뭐라면 부사적용법의 조건 땡큐의 예를 계속하자면 비록 뭐뭐실지라도 비록 또 다른 문화가 표현을 가질지라도 그 표현은 번역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문화가 다르다고
다 다른 건 아니야. 대부분은 통용돼. 한 70%, 80%는 여기서 좋은 건 거기서 좋은 거고, 거기서 나쁜 건 여기서 나쁜 거야. 통용이 된단 말이지. 그래서 번역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이해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지. 어, 번역될 수 있다는 건 언더스탠더블이야. 이해가 될 수 있는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비록 또 다른 문화가 번역될 수 있는, 즉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표현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다른 규범이 있을지 몰라. 그 사용에는. 즉 예를 들어 이제 정도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야. 정도의 차이. 그러니까 음, 동양에 가면 동양 사람들끼리 목도를 하죠.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하는데 막 어디 가면 배꼽 인사를 해야 정상적인 인사고 어디는 고개만 까딱해도 정상적인 인사고 머리를 숙이는 건 똑같아. 근데 정도의 차이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야. 이제 너는 땡큐라고 말해야 되는 것처럼 단지 뭐 할 때 어떤 대가 비용 여기 대시 생략돼 있죠. 대가와 비용이야. 누군가가 야기했던 대가와 비용이 상당하다. 상당하다는 건 상당히 크다는 얘기야. 상당히 클 때만 네가 땡큐라고 말해야 되는 것처럼 알겠죠? 말해야 되는 그런 경우처럼. 그러니까 땡큐라고 말하긴 말하는데 진짜 뭐 목숨을 살려줄 정도가 돼야 땡큐라고 하는 거지 일반적으로 이렇게 지갑 주워준 거 그건 땡큐라고 안 한다 이런 얘기. 그러한 경우에 그것은 우스꽝스럽게 들릴지도 몰라. 그 우스꽝스럽다는 건 뭐 기대하지 않은 것처럼 들리고 놀랍도록 들리고 그다음 비난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들릴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야. 만약 네가 누군가에게 땡큐라고 한다면 뭔가에 대해 그 뭔가는 사소한 것이죠. 이 마이너가 형사로서 썸띵을 꾸며주는데 그 이 형사를 가지고 동등비교를 만든 거야. 뭐와 같은 문을 열려 있는 상태로 잡아주는 것과 같은 너를 위해. 우리 저기 아줌마가 애기 데리고 와. 그러면 문을 열고 가려고 하다가 저 아줌마가 올 때까지 기다려주지. 저 아줌마가 이제 뭐 토에 두 개 다 들고 있단 말이야, 물건을. 뭐 그런 것처럼 너를 위해 문을 열린 상태로 잡아주는 것 같은 사소한 것에 대해 누군가에게 감사를 네가 하고자 한다면 그것이 우스꽝스럽게 들릴지도 모른다고 이런 얘기야. 왜? 그 정도가 감사의 정도가 너무 작아서 땡큐라고 굳이 말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얘기죠.